병태생리학 홍해숙의 여러분이 기록을 했는 책을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병태생리학 9번째 위장관계 기능에 대해서 위장관, 담낭, 간문맥, 그 다음에 구강, 암, 구강, 담낭, 변비, 설사, 오심, 위장염, 장, 배쇄, 췌장, 황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봅시다. 위장관계 또는 소화기는 소모, 소화 그리고 음식물을 배출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생체의 리듬 활동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물 그리고 전해질의 공급에 기여한다. 위장관의 구조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소화관을 소화를 돕는 부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화관, 구강, 인도, 식도, 위, 해부 생리 단원에서 간, 담낭, 췌장은 위치상 근접해 있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간담도계라고 한다. 점막은 겉장 안쪽 층으로 점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구강 음식물 들어가서 타액해서 저장 소화해서 담저 설계해서 뽑아내서 소화를 만들어내고 간은 또 해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장으로 뽑아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부 위장관에서 이렇게 인체는 기미 햇에서 이렇게 해서 맹장, 충수, 맹장이고 충수고 이렇게 등 밑에 소장, 간, 기미샘, 구강, 인두, 혀, 식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췌장과 그래서 소장, 대장 이렇게 이어져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인데 입이나 삼킴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이나 보조식품이 입과 식도를 우회하여 바로 위나 소장에 도달하게 된다. 씹기 또는 저작은 음식을 분쇄하여 작은 조각으로 만들고 타액선에서 나온 침은 여기에 수분기를 더하여 더 잘게 쪼갠다. 소화액과 작용 발육관장 비강 연구에 비강으로 이동을 막음 음식물 덩어리 인두 후두개 기관 후두가 상승하여 후두개와 만남으로 음식물 덩어리가 식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환 모양의 연동 수축으로 식도를 비우고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조염근 이완된 근육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연동 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간은 500가지나 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중심이 되는 장기이다. 다음과 같이 항상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 당, 순환대사물, 약물 배출을 위한 약물대사, 담즙을 만들고 배설을 위한 호르몬 준비 불활성화, 손상받거나 오래된 적혈구를 없애고 철과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혈액의 저장소, 지방산을 케톤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절긴박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으며 간은 이중으로 혈액을 공급받는다. 간 동맥은 간의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대순환으로 간 문맥은 위, 췌장, 지라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에서 1분당 약 1000ml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을 간으로 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처리하고 부산물을 소화한다. 간은 재생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기 중의 하나로서 75%까지 손실되거나 제거되더라도 남아있는 간 조직은 서서히 원래의 간으로 재생된다. 이런 재생 과정은 줄기세포로 작용하는 간세포 때문에 가능하다. 단일 간세포는 2개의 딸세포로 분열되며 재생 과정 동안에 간이 손상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물질을 피해야 한다. 간세포는 이러한 재생 능력뿐만 아니라 담즙을 만들고 간의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간세포는 일일에 약 600에서 1200ml 담즙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담즙은 녹색 혹은 노란색의 액체로 물과 담즙산염, 또 결합,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및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다. 담즙산염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이유화시켜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말단 회장은 담즙의 대부분을 재흡수하고 재활을 위해서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돌려보낸다. 담즙에 포함된 중탄산염 미의 산성 내용물을 중화시켜
장과 췌장의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담즙은 간에서 나와서 담낭에 저장되고 12지장으로 이어지는 담도기를 통해서 분비된다. 담낭은 작은 주머니 모양의 기관으로 간의 표면 아래에 위치하며 담즙의 저장소로 작용한다. 담즙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제거해서 담즙을 농축시킨다. 소장으로 유미즙이 들어오면 담낭의 수축이 유발되고 담즙이 분비되어서 소장으로 순환한다. 만약에 담낭이 수술적으로 제거되면 담즙은 간에서 소장으로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간다. 췌장은 위와 간의 아래에 위치해 있는 장기이다. 췌장은 외분비와 내분비 기능을 하는데 외분비의 기능은 소화에 필요한 효소와 전해질에 필요한 물을 만드는 일을 포함한다. 담독에는 이러한 물질을 십이지장으로 보내서 유미즙과 섞이게 한다. 호르몬, 인슐린과 글리코겐을 생성하여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내분비 기능도 있다. 췌장. 하부위장은 소장, 십이지장, 공장, 회장, 대장이 맹장, 결장, 직장, 항문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거 육모는 5세일간 신경 흡수를 위한 림프관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소장은 산도를 중화시키는 체액 분비 세포와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효소 분비 세포가 있다. 위와 유사하게 소장은 다량의 보호용 점액을 만들어낸다. 유미즙은 소장을 통해서 대장에 이르는 긴 여정을 거친다. 대장은 약 5피트 길이로 육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소장은 맹장이라고 불리는 주머니에서 끝나며 충수는 맹장에 붙어 있다. 충수는 작은 크기로 벌레 모양의 구조를 가지며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지만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기관이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결장은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꾸불꾸불한 소장과는 달리 결장은 직선 구조의 상행, 행행, 하행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결장으로 들어온 혼합물에는 물, 소화되지 않은 음식 분자들, 소화가 불가능한 음식 찌꺼기, 전해질 등을 포함한다. 결장은 물과 전해질의 90%를 흡수하고 대장균은 소화되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산다. 대장균은 정상적으로 위장관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정상 세균총이며 중요한 비타민 B12, B1, B2, K를 합성하고 이 비타민들은 나중에 장에서 흡수된다. 유미즙이 결장을 지나면 이를 대변이라고 부른다. 대변에는 남아있는 소화되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와 세균이 대변의 3분의 1 포함된다. 대변은 장 운동을 위한 점액을 만들어내고 이는 식사량이 줄더라도 유지된다. 대변은 소장의 내용물보다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직장까지 대변을 보내기 위해서 결장의 근육거리는 더 두껍다. 직장은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직장은 방광과 유사하게 신장 수용기를 자극함으로써 팽창한다. 이 수용체는 척수로 자극을 보내 배변 반사를 일으킨다. 배변 중에서 안쪽, 바깥쪽, 항문 점근 이완하고 직장은 수축하여 대변을 내보낸다. 배변은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하며 복부 근육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배변 조절은 적절한 근육과 신경 기능 둘 다 필요로 한다. 배변을 일정 수준까지 지치시킬 수 있지만 대장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이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배변을 더 어렵게 만든다. 배변을 조절하는 신경과 더불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또한 위장관에 분포되어 있다. 이 장에는 온갖 면역과 다양한 역할을 하니까 흡수, 유미강, 혈액, 모수혈관, 소장의 육모가 깨끗하면 흡수력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단세지방산이 또 적절하게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위장관은 집의 배관 공사와 유사한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음식물이 관상계로 들어가면 찌꺼기가 배출될 때까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운동은 이러한 구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지만 지체, 정지, 역류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이동하는 경우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지부 배관 공사처럼 막히는 곳이 생기면 모든 구조가 역류하고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구조가 영리하면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섭취를 멈춰야 한다. 뿌린데도 거두온다는 말을 기억하자. 노화에 따른 위장관의 변화. 위장관계는 노화에 따라서 아주 작은 변화를 거친다. 위의 상표는 쪼그러들고 염증이 생기며 위축성 위염으로 이어진다. 위축성 위염으로 간혹 위산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무위선증은 비타민 B12의 결핍과 소화 지연을 유발한다. 간은 혈액 흐름의 감소, 약물 분해의 지연, 간세포의 재생 능력 감소 등으로 포함한 나이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난다. 덧붙여서 락토스, 칼슘, 철의 대사와 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장은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량이 줄고 이로 인해서 뼈의 무기질 손실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상부위장관의 이상은 경미한 것부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다양한 선천적인, 후천적인 또 결함을 가질 수 있다. 구순열과 구개열. 아유, 이건 뭐 코 쪽에 이렇게 혀가 다 달라붙어 버렸네. 선천적인 결함. 소화기의 선천적인 결함은 주로 상부 위장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함은 흔히 발생하며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구선열, 구개열은 출생 시 입과 얼굴에 흔히 나타나는 약 700명 중에 1명이 선천적인 결함이다. 대개 임신 2, 3개월에 발생하며 다 인성이다. 유전자 돌연변이, 약물, 독소, 바이러스, 비타민 결핍, 흡염들과 연관이 있다. 구선, 구개열은 북미 원주인 히스패닉, 아시아 인종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아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남성 여성보다 구순열의 발생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으며 여성은 구개열의 발생 가능성이 2배가량 높다. 구순열과 구개열은 외모에 영향을 미치고 식사나 말하기의 문제, 귀의 감염, 청각장애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구순열과 구개열은 입술의 작은 골에서 입천장, 코로 이어지는 완전한 호흡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함은 분리되거나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구순열은 한쪽 혹은 양쪽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함은 발생 시기에 위턱과 위턱뼈 돌기와 코 융기 또는 윗입술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 구개열은 발생 시기에 경규계와 연구계의 융합이 실패하고 구강과 비강이 열린 상태로 만들면서 발생한다. 입술과 입천장 변형뿐만 아니라 치아와 코의 기형도 발생할 수 있다. 빠는 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구순열과 구개열로 인해서 비강이 열려있는 영아는 흡인의 위험이 높다. 입술과 혀를 이용하여 소리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기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 구순열과 구개열의 진단은 환자의 병력 신체 검진, 출생 전 초음파 검사로 이루어진다. 구순열과 구개열의 치료에는 수술이 가능할 때까지 행해지는 일시적인 방법, 수술적인 치료는 결함으로 벌어진 사이를 닫는 방법으로 구순열은 생후 3개월 이내에, 구개열은 생후 1년까지 수술하도록 권장이 된다. 아동기 2년 동안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외모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자궁내 수술이 시도 중이며 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어 중재, 먹기 중재를 포함하는 말하기 치료와 치과 교정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다영역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유문협착증. 유문협착증은 유문조임근 좁아지고 막히는 질병이다. 유문조임근은 근섬유가 두꺼워지고 뻣뻣해져서 위가 소장으로 음식물을 비우는 것을 어렵게 한다. 출생기 또는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으며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인 요소의 작용이 고려된다. 유문협착증은 백인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다. 유문협착증의 임상 증상은 보통 출생 수주 후에 나타나며 선천성일 경우에 비후성 조임근이 복부에서 단단한 덩어리로 만져질 수가 있다. 역류, 연하곤란은 또는 삼킴곤란은 보통 식도의 기계적 폐쇄나 식도 운동의 장애를 유발하는 상황에 2차적으로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기계적 폐쇄, 선천적 폐쇄증, 뇌졸중, 대뇌 손상, 음식물이 들어가서 종양을 통해서 이렇게 이완불능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임상 증상은 음식물이 식도에 박힌 느낌, 질식, 기침, 볼에서 주머니처럼 이렇게 해서 흉부와
경부 액선 식도 pH 측정 식도 압력 측정법 내시경 포함된다. 구토는 위에서 식도 입으로 유미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통증 소화관 연수 구토 두 개 화학물질 통증 구토되어 나오는 내용물의 특성은 중요하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토혈은 구토물에 혈액이 섞인 경우를 말한다. 구토의 진단에는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을 밝히는 것 외에도 체액 전해질 pH 균형 등도 도움이 된다. 열공탈장은 횡격막의 틈새를 통해서 폐 쪽으로 위의 일부분이 돌출되는 상황이다. 위식도 역류병 역류 특정 음식 음주 후연 등등으로 이렇게 위염은 위를 덮고 있는 점막의 염증을 말한다. 급성 또는 만성 급성 만성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균들 몇몇 다른 균들과 음식과 오염됨을 대장균 아메바 등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 장기간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 점막층의 보호를 돕는 시클로옥시게나즈를 감소시켜서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한 음주는 점막층을 사용하고 손상시킬 수 있으며 큰 수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외상성 손상, 화상, 심각한 감염 등도 조직 커혈과 위의 운동을 감소시켜서 급성 위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가 면역 질환, 또 다른 질환들, 에이즈, 크론병 이런 것들이 만성 위염과 연관이 있다. 임상 증상은 점막층의 염증과 관련이 있으며 소화불량, 명치, 쓰림, 진단은 X선, 위내시경, 혈청, 헬리코박터균, 항체 농도, 헬리코박터 호흡 검사, 대변 분석 이 시행된다. 급성 위염은 주로 3일 이내에 저절로 치유되며 치료는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주를 이룬다. 소화성 궤양은 위 또는 십이지장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 감염 이후 종양, 기여 요인에는 위식도, 역류병 등이 있다. 십이지장 궤양은 대부분 과도한 산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관련이 있다.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은 음식 섭취로 완화되는 명치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한다. 스트레스, 콜린 궤양 등등 이런 것이 있다. 명치나 복부의 통증, 명치 쓰림, 담석증은 또는 쓸개 돌은 모든 인종과 남성, 여성 모두에게 동일한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다. 담석증, 담석, 기름기가 적은 석사, 담석을 녹이는 약물, 항생제 치료, 간헐적, 쇠석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담석증,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네요. 담낭, 담석이 이렇게 차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혀서 얼마나 통증이 아프겠나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간질환은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 간염은 간의 염증으로 감염, 알코올, 약물, 항경련제, 자가면역, 간염은 대부분 회복되나 간부전, 간암, 간경화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위험하다 이 말이죠. 급성간염은 명확히 구분되는 4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간염 진단에는 환자의 병력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성 간염의 종류는 A형, B형, C형, D형, E형이 있군요. 전형 경련은 수인성 있고 출산 시 또 성접촉, 또 수인성 등이 있다. 잠복기, 만성간염, 급성간염의 임상 증상은 전국에는 오심구토, 근태, 미열 같은 것이 바이러스 노출 후에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고 회복기는 약 6주나 8주 지나서 황달이 사라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 간경화는 만성, 진행성, 비가역성 간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 간의 손상은 삼류화, 결절 형성, 혈류 감소, 담주 폐쇄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관내증, 황달, 거미모반, 흉부탈모증 이런 것들이 간경화의 영향으로 식도, 정맥류, 비장비대, 복수가 차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발목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임상 증상은 원인에 관련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간 기능에 소실한 간 부전을 의미한다.
간동맥과 간문맥이 흉터 조직에 있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경 하나만 굳어버린다 이 말인데요. 단백질 대사의 변화는 단백질 응고 인자의 감소, 근세약,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된다. 황달도 유발하게 되어진다. 진단에는 담즙배설, 식도는 하대정맥 팽정된 식도정맥류, 소량의 혈액이 간 정맥을 통해서 들어 짧은 위정맥, 위를 통해서 비장으로 문맥, 비장 흉터 조직, 식도정맥류의 발생. 췌장질환은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췌장은 호르몬을 유지함으로써 전해질 수분, 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췌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은 개인의 건강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담낭은 췌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흔히 췌장 질환에 영향을 받는다. 췌장염은 췌장의 염증으로 급성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알코올 남용, 담독의 간독성 또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췌장염, 췌장 조직으로 흘러나와서 자가 소화를 시작한다. 트립신과 엘라스타제는 활성화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리파제와 함께 조직과 세포막을 분해하여 부정 혈관 손상, 출혈, 개설을 유발한다. 췌장 조직은 섬유화되고 외분화와 내분비의 변화를 일으켜서 랑게르 한스섬의 기능 이상을 유발한다. 급성 췌장염은 사망률이 20%에 달하며 고령 동반 질병이 있을 경우에 사망률이 더 높다.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급성 췌장염, 췌간에서 췌장 효소의 활성화에는 트립신, 페티다제, 엘레스타제,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효소를 췌장 조직의 개수와 심증한 염증은 효소와 세포 내용물이 대순환으로 흘러나와서 다음의 경우를 유발한다. 쇼크, 활성화된 효소가 복강내로 흘러나와서 대량의 염증을 동반하면서 극심한 통증, 출혈과 쇼크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당뇨병, 간염, 파종혈관 영양실조, 췌장암, 임상 증상은 췌장염이 급성인지 만성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보통 급성인 경우에 급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다. 등으로 뻗치는 상복부 췌장 진단에는 췌장염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들과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들이 시행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병력 신체 검사, 이렇게 하부 위장관 질환, 설사는 빈도, 양의 수분, 연도, 운동, 염증성이 있고 임상질환은 기저질환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소장에서 발생한 이런 것들이 있다.